법령 농수산분지관리법 43조 지리적 표시를 하면서 모심판, 취소심판, 등록거절심판입니다. 이거는 수부자 2차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각 한 개 한 개 아까 전에 시행령 15조 있었죠. 등록거절 실무시 기준 그것도 5점짜리로 준비해야 되지만 지리적 표시 모심판 한 문제, 지리적 표시 취소심판 한 문제, 그리고 등록거절심판 한 문제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40조가 하나 빠졌다. 40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앞에 보면은 아까 전에 105페이지인가 있었죠. 105페이지 40조를 한번 데리고 이거 40조도 그냥 hin짐에 있습니다. 형님. 기출해설서 103페이지입니다. 기출해설서 103페이지에 기출 103페이지에 40조도 좀 준비해야 됩니다. 40조도 봐야 됩니다. 40조하고 보면 지리적 표시에 표시 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표시 시정. 네, 표시 시정에 보면은 양부 장관은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각각 해당 안 하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령을 시정 명령을 하거나 판매 금지, 포시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32조에 따라서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한 달 기준을 줬죠. 한 달간 했으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등록 기준을 못 미쳤다. 그 다음에 포시 방법을 위반했다. 생산이 곤란하다. 이럴 때는 시정명령, 판매금지, 포시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고, 물론 위임은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일단 2차 하시는 분은 40조까지 받으시고요. 자, 43조입니다. 43조가 보면요, 모심판입니다. 자, 모심판을 해볼게요. 자, 모심판을 볼 때, 원래, 지리적 표시, 심판위원회에, 지리적 표시 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심판을. 행정,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있어야죠. 제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언제까지 제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피고는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정심판을 할 때는 대원소 정기관 대상이 뭐냐? 원고 누구냐? 피고 누구냐? 대원소 소이익이 있는가? 소가 이익이 있어야 제기하지. 공무원 찝쩍거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대원소 전심 절차를 밟으려면 전심이 전심 절차니까 하고 있는 거고 대원소 전기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기간 그리고 간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간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간화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모심판을 하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간세청에 갖다 대면 안 되죠. 거기 넣으면 안 되고 해수부 장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된다고요? 3사를 따라서 농수산분지관리 심의회를 넣어도 안 됩니다. 어디에 된다고요? 지리적 표시 심판위원회에 됩니다. 그게 대원소 정기관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원칙입니다. 요건입니다.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2차 할 때는 제가 칠판에 가서 적을 겁니다. 대원소 정기관을 해가지고 오늘은 넣지 말고. 자, 읽어볼게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제3자 지리적 표시자 이해관계인 또는 3사조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도 합니다. 이 사람 분과위원회가 지리적 표시 땅 갖고 해당 무엇인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한다고요? 이해관계인이 원고입니다.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도 원고가 됩니다. 특이합니다. 왜? 분과위원회도 보니까 등록해주려니까 밑에 보니까요. 그저에다 등록 거절 사유가 있는데 등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할 일을 보니까 지도 실수했든지 이상하다. 등록 심의해보려고 해보니까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엇심판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심판위원회 밑에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가 있나봐요. 그 심의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심판위원회가 있고요.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가 또 있나봐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아까 전에 뭡니까?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에 그 심판위원회 구성되었죠. 그러면 거기에 3명 해가지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 심판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있겠죠. 그런 얘기는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원고입니다. 두 사람이 원고입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따라 지리스포시 등록된 후에 지리스포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었어요. 이런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뭡니까? 등록것을 사유인데도 등록을 했다든지, 그리고 등록된 해주에 FTA에 관계돼 가지고 지리스포시 원산지 국가에서 우리 보호 안 해줘 라는 상위, 국제적인 상위 변경되어 버렸어요.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용할 데가 없는데 지리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줄 수는 없죠. 요건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것을 사용돼도 등록됐을 때, 외국에서 등록 후 외국에서 보호 요청을 중단했을 때, 또 사용되지 아니할 때, 필요 없을 때는 세 가지로 딱 조건 세 가지. 등록것을 사용했는데도 등록이 된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보호 중단 또는 사용 금지, 사용되지 아니한 때가 요건입니다. 원고는 이해관계인과 등록심의 분과위원회가 원고입니다. 자, 기간입니다. 대원소 적기간이니까 기간이 지출되는 청구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모는 누구나 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입니다. 그래서 소이익만 있으면은 제기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간. 호가입니다. 1호에다 지리적 무엇심판에 신결이 확정됩니다. 아까 전에 그 지리적 포지 심판위원회에 신결이 확정되면 지리적 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봅니다. 왜? 무언데도 계속 왔어요. 확정되면은 그 모를 그냥 소급해서 모를 시킵니다. 모를 한다는 신결 확정되면 그 지리적 포지권에 해당되면 이후에 해당되는 땐 때부터 없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지리적 포시권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중복이 돼 있으니까 너가 뭐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왔잖아요. 이의제기를 했잖아. 그럼 알려줘야죠. 대비해라고. 대응해야 되니까 결국은 원고는 아까 이해관계인과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지만 피고는 누굽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지리적 포시 등록되어 있는 게 그 피고죠. 그 피고한테 알려줘야 그 피고가 피고가 이 피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 이제도 해놨고 그게 43조입니다.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행정법 봐야 되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심판법하고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법까지도 봐야 되는데 특허법까지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봤는데 항상 법학 전공할 때는 그럼 좀 더 고민할게요.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44조입니다. 취소심판입니다. 44조입니다. 45조. 이거 하나 먼저 끝낼게요. 이거는 수분사 2차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파트입니다. 취소심판입니다. 자, 볼게요. 원고가 누구,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익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이 뭐고, 이런 식입니다. 대상이 뭐고, 있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1번. 지리적 포시에 해당갖고 해당되면, 해당되니까 요건이죠. 지리적 포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등록한 후에 지리적 포시를 등록한 자가, 지리적 포시를 등록한 후에 지리적 포시 등록한 후에 한 자가 포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 제조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를 가입을 금지하거나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단체 가입을 왜? 단체를 가입을 해야만이 나중에 산지 위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금지해요. 그럼 혼자 놀아 왕따 시켰어요. 또 가입을 조건을 어렵게 해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왜? 가입을 함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있던 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 교류도 되고 그걸 못하는 경우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또는 지리적 포시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 가입을 했습니다. 자기 사촌이라고 그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데도 그 아닌 사람도 같이 이어가지고 또 어싸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 위판장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조합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요건 하나, 요 한 개에서 두세 개가 나왔습니다. 가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등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등록단체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 포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소비자입니다. 수요자에게 품질에 대해서 오인을 해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출처를 혼동하게 한 경우, 그리고 결국은 수요자한테 혼동하게 됐으니까 결국은 수요자가 피해를 주는 거죠. 수요자한테. 결국은 수요자가 국민이죠.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때 취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간입니다. 취소 심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생기면은 취소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효한데 심판을 받아가 취소 확정이 되면은 소급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취소입니다. 아까는 무언은요, 무언은 소급하는 게 아니고 원래 무언은 없어야 될 길을 무효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가갖고 결국은 소급이란 말을 쓰지만 원래 처음부터 없어지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하니 3년 안에는 이익이 되면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구한 후에 심판의 사유와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를 미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뭡니까? 취소는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소급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취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또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특허법이 중요하게, 특허법이 일반 행정법에 또 그런 게 특별법의 추천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구정이 있거든요. 일어나고 원래는 무효와 취소의 개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무효는 소급이란 개념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확정되면은 소급이란 개념으로 가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처음부터. 근데 취소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었다는 흔결이 있기 때문에 쭉 진행해 왔습니다. 왔어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취소 심판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된 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밑에 있는데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청구한 후 청구 사유가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 잘못된 걸 빨리 없애야 되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좀 고민 좀 더 해볼게요. 자, 근데 취소는 원고가 중요한데 원고가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법의 행정심판이나 소송하고 내용이 안 맞습니다. 취소는 원고 대상이 없어요. 누구든지 합니다. 아까 무효는요, 무효는 누가 한다고요? 이해관계 등록심의분과위원회가 두 사람이 원고입니다. 얘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취소 사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2년 364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365일 12시까지는 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못해요. 딱 하루만 12시에 땡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3년입니다. 근데 원고는 누구든지 제기 가능하대요. 그때부터 저도 뺑뺑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논리하고 일반 행정법하고 행정심판하고 안 맞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이제 놓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소품사. 우리 산지경매사는 여기까지는 놓으면 틀리라고 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쭉 봐가지고 3번이 많이 없다. 3번 찍으세요. 소품사 한 사람은 찍으면 안 됩니다. 풀어가지고 답을 찍으시고. 3번이 될지는 몰라도. 그 다음 볼게요. 지리적 등록심판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입니다. 자, 맞죠? 논리거든. 또 논리가 맞습니다.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이때까지는 유효하게 온 겁니다. 흥결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수산물을 먹습니다. 먹으면은 저는 보면은 꼬리만 썩었어요. 꼬리만 잘못 관리해가지고 꼬리만 지금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럼 꼬리만 자르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 수산물 자체 안에 중금속이라든지 이게 허용도가 너무, 일반 중금속은 0.5죠. 0.5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먹으면 됩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 걸 계속 해왔어요. 그게 무겁니다, 무. 그러면 처음부터 보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먹으면 안 되죠. 먹은 사람 빨리 병원 데리고 가고 중금속 해독을 시켜야 되죠. 근데 이 취소는 흥결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그래서 흥결이 있는 걸 확정을 시켜주는 거야. 저 더 먹으면 나중에 배탈 나겠다. 먹지 말자.
자, 그때부터 취소 호록이 딱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는 지나온 것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될 때부터 그때부터 소멸한다.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앞뒤가 지금 저도 막 뱅뱅. 이게 지금 법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특허법 이렇게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청구에 관해서는 43조 사항에 준용한다. 이거 뭡니까? 43조 사항이 모심판 사항이죠. 제기가 되면은 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포시권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야! 취소심판 들어왔어! 니는 어떻게 할래?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해! 이렇게 됩니다. 형님, 지금 이거 하면서 굉장히 기피하는 게 처음 하죠. 옛날에 수분사 2차 할 때는 제가 몇 번 적어보면 봤는데, 자, 이렇게 논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조입니다. 등록거절 심판입니다. 이거 법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건 하세요. 이거는 수분사 2차는 25점, 30점 노는 파트입니다. 수산물 유통법하고 원산지법 해가지고 25, 30점 놉니다. 우리는 산지경매사도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산지경매사는 5문제 이상이 노는 파트입니다. 원산지법 5문제 이상.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 10문제, 15문제 법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이 유통상식에서 10문제, 그리고 경매실무에서 5문제, 10문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수산물 유통법은. 그렇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하고 농수산물 원산지법은 최소한 5문제 이상이 나온다. 지금 하고 있는 게 5문제 이상이지만 수분사는 25점, 100점에서 30점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원산지법하고. 그 다음에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입니다. 45조. 39조 2항입니다. 아까 했죠? 등록 거절하죠. 제리법 등록 거절을 통보받은 자. 32조 9항에 따라서 일단 원고가 등록 거절 통보받은 자. 또 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의가 있는지 40조가 있었죠.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40조에 받아가지고 아까 40조에 있었죠.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했죠. 포시방법을 어길 때도 할 수 있다 했고요. 지리적 포시품의 생산 계획이 곤란하다 할 때도 양부 장관은 대통령에 따라서 시정을 맹하거나 판매 금지하거나 포시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사람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겁니다. 또는 32조 9항에 따라서 거절 통보를 받은 자 또는 40조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자가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고 거절 통보, 등록 취소된 자가 이의가 있으면 자, 요 원고가 이겁니다. 문제까지 제기기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제기기간은 통보를 받잖아요. 받은 날부터 거절 통보를 받은 자가 등록 취소된 자가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등록 거절 심판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 거절 심판을 할 때 시행령 15조까지 준비를 해야죠. 그럼 다른 건 없습니다. 등록 거절 심판을 그러니까 원고가 9조 또는 40조 이제 통보를 받으면은 제기한다. 그러면 하면은 호가는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죠. 등록 거절을 했는데 왜 등록 거절했니? 자꾸 이런 얘기가 하겠죠. 호가가. 그러면은 등록 거절 심판을 해수부 장관이 알려주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거절했다고. 왜? 거절한 내용이 뭡니까?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거절한 겁니다. 자, 43조, 44조, 45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조입니다. 지리적 포시의 무효 취소,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위원장에. 그러고 나서 보정하려면 보정을 시킬 겁니다. 또 이의제기 있고요. 그 보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은요. 심판위원장은 심판할 때는 직무상 독립해서 심판합니다. 아까 심의의 분과위원회지만 독립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지정은 심판위원장은 건별로 합의체 3명을 구성합니다. 3명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합의체입니다. 20페이지 49조.
심판은 3명의 심의관위원회를 두고 3명 중에 2명만 참석하면 됩니다. 가반수 참석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비공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행정심판은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행정심판이거든요. 이 행정심판을 지리포시 분과원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되느냐 아니면은 소송으로 바로 할 거냐. 그러니까 전심 절차, 필수적 전심 절차는 아니거든요. 소송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너무 깊이 말했는데 자, 이게 이제 필수인지 아닌지 전심절차인지 제가 지금 구분하지 필수적인 행정심판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법을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54조에 볼게요. 신결에 대한 소송입니다. 신결에 대한 소송은 그 특허법원에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제 소송으로 갔습니다. 1항의 소송은 당사자 재심 청구가 했으나 그 거부된 장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그 근거되어 있는 그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 신결에 대해서는 그 관계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는 자가 원고겠죠. 개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60일이고 소송은 행정심판은 60일, 180일, 그리고 90일 1년인데 얘는 60일이니까 특별법이니까 60일로 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60일, 이거만 외우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60일 벌병입니다. 소송은 신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좀 더 논리를 봐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2조입니다. 재심 청구의 2조 이항이거든요. 심판의 당사자는 공동 피고인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분사 하시는 분들은 산지경에서 한 문제까지 금방 행기 놓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보면 앞에 162 7페이지부터 163 43조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두 개를 올렸습니다. 쉬었다가 1064회는 법령 2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유전자 변에 우리가 56조 엘레모드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한 두 개만 더 하면 거의 뭐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면. 네, 신경 치웠다 하시다.